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 소스를 컴퓨터로 가져와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임포트를 하고 렌더링으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은 영상 소스를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일반화된 포맷은 가로 1920, 세로 1080의 풀 HD 포맷입니다. 이 풀 HD 화질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경우에도 가장 고해상도, 일반적인 해상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에게는 좀 더 고화질의, 고해상도의 영상이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더 높이게 해주는데요. 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되기 때문에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합니다. 게임에서는 1920, 1080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가장 최소화된 사이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K 같은 경우는 일반 모니터에서는 2560, 1440의 해상도를 가지고 공식 시네마 해상도인 2K에서는 2048에 1080의 해상도를 가지게 됩니다. 세로의 픽셀 수는 풀 HD인 1080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K 같은 경우는 공식 시네마 해상도가 가로가 4096, 세로는 2160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모니터의 해상도 같은 경우는 3840에 2160이 됩니다. 이 픽셀 수, 가로와 세로의 픽셀 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상은 훨씬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트라 HD인 UHD, 그리고 QHD인 WQHD 또는 1440p라고 불리는데요. 이 포맷 같은 경우는 2560에 1440, 가로 2560, 세로 1440의 포맷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맷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흔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현재에는 가로 1920, 세로 1080의 풀 HD 영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 포맷으로 렌더링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력되는 영상과 같은 포맷이나 아니면 출력되는 영상의 포맷보다 높은 화질로 영상을 촬영해야 나중에 출력을 할 때 픽셀이 깨지거나 손실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 HD 포맷으로 렌더링을 걸 예정이라면 촬영 역시 풀 HD 이상 포맷으로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설정 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카메라에 들어갔을 때 왼쪽 상단에 여기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카메라 설정 버튼에서 설정을 하시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설정에 카메라에 들어가셨을 때 이 비디오 녹화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녹화를 눌러서 지금 현재 1080 HD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60프레임은 우리가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때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1080 HD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크게 고화질로 하실 때는 더 크게 설정하시면 되지만 저희 이번 학기에 과제로 진행하는 영상들은 1080 HD 정도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 안드로이드 폰은 후면 사진하고 전면 사진 나와 있고,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후면은 이제 카메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향한 방향을 촬영할 때, 그리고 전면은 셀카 모드죠. 확인을 해보시면 후면 동영상 눌러서 16:9의 해상도가 1920에 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HD로 되어 있고, 그리고 풀 HD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0에 108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 화면 같은 경우는 화면 비율이 이 안드로이드 폰에 따라서 18.5:9인 경우가 있는데요. 16:9로 기본 가로 세로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 비디오로 촬영하지 마시고, 과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상영할 때 컴퓨터에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비율에 맞게 16:9 풀 HD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면도 마찬가지, 셀카 모드도 똑같이 16:9의 풀 HD 1920-108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두 개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원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에는 이 USB를 컴퓨터 본체에 직접 연결을 해서 기기를 허용 버튼을 누르셔서 컴퓨터 화면에서 각각의 휴대폰의 폴더를 열어서 DCIM 폴더에 들어간 후에 DCIM 폴더에서 가장 최근에 파일을 열고 그 안에서 촬영된 동영상 소스를 찾아서 내 컴퓨터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압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무손실된 파일로 이렇게 직접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서 옮겨야 됩니다. 보시면 아이폰과 갤럭시 폰 두 개가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 폰도 마찬가지로 폰에 들어가서 DCIM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카메라 폴더가 있고, 그 안에서 촬영된 동영상 소스를 찾아서 내 컴퓨터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저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피아노 연주하는 영상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으로 동시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그 포맷과 방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폴더를 만들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촬영한 파일은 이름을 안드로이드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촬영한 파일은 아이폰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파일의 속성을 열어보면 두 개를 모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속성을 누른 후에 포맷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량은 우리가 촬영한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아마 약간 더 긴 쪽이 파일의 용량도 좀 더 클 겁니다. 이따 프리미어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파일의 형식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MOV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는 MP4 파일,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출력할 때 내보내는 파일의 포맷과 같은 MP4 파일로 촬영이 됩니다. MOV도 MP4도 모두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출력하는 포맷은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창이 열리면 홈 버튼에서 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를, 우리는 오늘 10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 폴더에 10S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렌더링으로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렌더링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OK 버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워크스페이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윈도우에 가셔서 윈도우의 에디팅 모드를 해주시면 저와 워크스페이스가 똑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 창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열려있지 않을 경우는 이전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이전에 이 프리미어를 열었을 때 프로젝트 창을 닫아버렸을 경우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에 가셔서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팅을 선택을 해도 프로젝트 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윈도우의 아래쪽에 가셔서 여기 프로젝트 렌더링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렌더링이라고 만든 우리가 파일에 이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프로젝트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창이 보여야 이 프로젝트 창 안에 우리가 미디어를 임포트 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으로 촬영한 영상 두 개를 모두 열기 버튼 눌러서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하나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포맷이 MOV, 그리고 사이즈는 1080-1920이고, 그리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세로 비디오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1080이 1920이죠. 이 핸드폰의 카메라 설정을 1920에 1080으로 했음에도 이제 핸드폰을 세워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세로 비디오 포맷이 됩니다. 그리고 mp4가 되겠죠. 안드로이드 폰으로 촬영한 건 mp4가 되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도 이 영상 소스에 정보가 나오지만 이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 인포 패널이 있습니다. 이 인포 패널을 클릭을 하셔도 이 현재 안드로이드 mp4에 이 비디오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에 1080-1920에 이 픽셀 레티오는 1인, 그리고 오디오는 48,000Hz를 사용하는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도 인포에 가시면 정보가 나오겠죠. 지금 듀레이션, 이 시간을 보시면 아이폰의 파일 같은 경우는 58초고,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파일 같은 경우는 57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은 시간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량이 적은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시간이 짧을수록 용량이 작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속성창에서 확인했을 때 아이폰의 용량이 더 컸었죠. 그거는 1초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영상 소스와 같은 파일에 이 시퀀스를 만들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세로 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세로 비디오 말고 가로 비디오로 우리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가로 포맷으로 만들고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로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꼭 가로 비디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 New에 가시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파일의 New의 시퀀스,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시퀀스, 뉴 시퀀스 창을 여시고 세팅에 가시면 바로 여기 지금 시퀀스 프리셋에 보면은 프리셋들이 나와 있는데 이 프리셋 말고 세팅에 가시면 이 에디팅 모드에 최상위에 커스텀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있죠.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이 타임 베이스를 30프레임으로,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를 조정해도 되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HD 아나모픽 1080 1.3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40에 1080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스퀘어 픽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19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920, 1080에 이제 스퀘어 픽셀로 바꾸게 되면 이 가로 세로 화면 비율이 16대 9로 바뀌겠죠. 나머지 필드는 노 필드 그리고 30프레임.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OK 버튼 누른 후에 이제 세로 비디오를 가져올 때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1에 비디오 1트랙에 아이폰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 우리가 만든 시퀀스 세팅을 이 소스의 세팅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 최종 렌더링 걸 포맷을 가로 비디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Keep Existing Setting,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한 세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비디오 2 트랙에 안드로이드 mp4 파일을 비디오 2 트랙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 세로 비디오 두 개를 가로 포맷에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개의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안드로이드 mp4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포지션에 가셔서 요 가로 값을 이동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이폰도 마찬가지, 아이폰도 가로 값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줍니다. 우리가 촬영을 세로 비디오로 했지만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세로 비디오 두 개를 가지고 가로 비디오 2등분된 가로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 우리가 아이폰으로 촬영했을 때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이 화각이나 아니면은 색감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톤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이 파일을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이 끝나는 부분까지 렌더링을 걸어야겠죠. 이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파일에 가셔서 파일에 보시면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가 있고 익스포트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스포트에 미디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렌더링을 한 번도 걸지 않았었는데, 이제 렌더링 걸 때는 이렇게 단축키는 컨트롤 M이고, 그리고 파일에 익스포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익스포트 세팅 창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총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스 스케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스 스케일은 스케일 to bit으로 되어 있고, 스케일 to fill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트레치 to fill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920, 1080의 포맷으로 렌더링을 걸겠다고 이렇게 출력, 소스와 아웃풋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서머리에 아웃풋과 소스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스와 아웃풋이 다를 경우 자, 우리가 이 아웃풋을 360에 264라고 윈도우 미디어 포맷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소스는 1920, 1080인데 비율이 다르겠죠. 다른 비율을 갖고 있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의 사이즈를, 소스의 크기를 스케일 to fit,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를 다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의 사이즈를 무시하고 이 화면 전체를 채울 것인지, 필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스를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최종 아웃풋의 사이즈에 맞춰서 늘릴 것인지 스트레치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스케일 투 핏으로 우리가 원래 촬영한 소스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비율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화면에서 잘려나가는 부분도 없게 스케일 투 핏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늘리거나 화면을 자르게 되면 안 되겠죠. 소스를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도 우리는 소스를 우리가 아웃풋, 원하는 아웃풋 1920, 1080 아웃풋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포맷에 가셔서 H264라는 것은 압축 포맷인데요. 이 H264 압축 포맷은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압축 포맷입니다. 고화질의 저용량 압축 포맷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셋이 나오는데요. 이 프리셋은 매치 소스의 하이 비트레이스, 그리고 매치 소스의 미디엄 비트레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미디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스북의 720 HD 사이즈, 그리고 이 프리셋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480, 하이 퀄리티라고는 하지만 SD죠. 어차피 SD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풀 HD 사이즈, 하이 퀄리티 1080 HD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비메오에 업로드하는 사이즈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이즈 역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용으로 하시겠다면 유튜브 1080 풀 HD 요렇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Establish 파일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유튜브 1080 풀 HD로 했을 때, 그리고 매치 소스의 하이 비트레이스로 했을 때 용량의 차이 보이시죠? 이 용량을 보시고 더 작은 용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이름은 우리가 만든 시퀀스 이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풋 네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영상에 지금 10S 폴더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죠. 프로젝트 파일과 이 렌더링 거는 파일을 같이 저장을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여기서 시퀀스 01이었는데 우린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이 렌더링이었죠. 렌더링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 렌더링 이렇게 클릭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 비디오도 익스포트 비디오, 익스포트 오디오 모두 체크가 되어 있죠. 비디오만 내보내고 싶을 땐 비디오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렌더링 파일로 mp4 파일로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비디오 세팅과 오디오 세팅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세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풀 HD로 1920, 1080 포맷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인 파일의 속성을 건드리진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익스포트가 있고 렌더 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익스포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코딩이 시작이 되고 이 시퀀스가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이제 mp4 파일이 나오겠죠. 렌더링이 완료가 되고, 만약에 컨트롤 M 눌러서 파일의 익스포트 미디어에 간 후에 이번에는 익스포트 버튼이 아니라 Q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 렌더 Q를 말하는데요. 이 렌더 Q를 누르게 되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열리게 됩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열려서 여기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 우리가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했죠.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해서 되어 있고, 높은 비트 전송률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확인 누르면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렌더 대기열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미디어 인코더에 렌더링 걸 이 파일들을 차례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설정 방식을 바꿔줄 수도 있고, H264 이 코덱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도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파일의 저장 위치와 이름도 바꿔줄 수 있겠죠.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렌더링이 동시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기를 해놓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걸리겠죠. 이렇게 렌더 큐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가서 렌더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건 어떤 때 좋냐면,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계속 해야 할 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렌더링을 걸고, 그리고 우리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렌더링 거는 방법이었습니다.